답답했던 속, 오늘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손주를 혼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30년을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고는요. 며느리가 아이를 너무 자유롭게만 키우니까 걱정이 됐어요. 특히 큰 손주가 요즘 들어버릇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보고 어른이 말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날도 손주가 학원 가기 싫다고 떼를 쓰면서 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어요. 며느리는 출근했고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제가 손주를 봐야 했죠. 시계를 보니 벌써 학원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 손주는 계속 안 간다고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로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단호하게 말했죠.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돼. 얼른 일어나서 학원 가야지. 그러면서 손주의 뺨을 살짝 때렸어요.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들어오는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지도 않은 채 뛰어와서는 손주를 제 품에서 확 잡아당기더니 어머님, 우리 애한테 손찌검을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저 교육을 위해서 한 거라고 예전에는 다들 이렇게 키웠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손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해외 출장 중이던 아들한테 전화를 걸더니 저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들이 급하게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아들은 제 방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제가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거기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며느리랑 자꾸 부딪히는 것도 잦아지고 30년을 한 집에서 살면서 손주들 키우는 걸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시장도 다니면서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손주 훈육한다고 한 번 손을 댔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기다니.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시어머니 노릇할 때는 어땠는지. 지금의 며느리 나이였을 때 저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었던 적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방에 홀로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차갑게 느껴졌죠.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요양원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방문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어요.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손주가 몰래 제 방으로 오는 걸 알 수 있었죠. 평소에도 이렇게 밤늦게 와서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망설이다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 그 작은 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손주도 이제 저를 무서워하게 된 걸까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손주와의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만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외면한 채 손주의 아침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죠. 그때 손주가 갑자기 엄마나 할머니 때문에 무서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수저가 탁자 위로 떨어졌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우리 아들만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라고 달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마치 괴물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이 집의 어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오후 아들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들고서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며느리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찍은 사진인지,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화해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지금의 며느리도 그때 저와 같은 상황이라는 걸. 단지 시대가 바뀌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결국 며느리도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려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던 찰나 갑자기 방문 밖에서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죠. 당신 어머님 편만 들 거야?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랐는데.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 아들과 며느리 앞에 섰죠.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나도 너희 나이였을 때는 시어머니와 많이 부딪혔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내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구나. 며느리야, 미안해. 할머니라는 이유로 손주를 함부로 대한 건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죠. 요즘 아이들은 우리 때와는 다르게 자라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힘들었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고집부렸구나. 며느리가 먼저 손주의 손을 잡고 제게 다가왔죠. 어머님, 저도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순간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했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해요.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둘러앉아 진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도 했죠. 요양원은 제가 정말 필요할 때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참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이렇게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